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군사비밀TV1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을 관심 표현해주세요. 중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전 자살 폭탄 분노의 찬심인데 부정부패로 기능이 마비된 정부 그리고 심리학자 옷 몰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연맹 21개 국간이 끝없는 영토 분쟁 모두 중동 평화를 가로막은 장애물들이지요. 미국의 가치를 뿌리내리지 못한 바로 그곳에서 외교적 능력도 부족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가 트럼프 행정부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성사시킨 것이지요. 1977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1978년 백악관에서 클린턴 이집트 사다트 이스라엘 아베 수상이 보수 협약을 맺고 팔레스타인을 자치정부로 인정했던 것에 비할 수는 없으나 거의 비슷한 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중동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배경 첫째 아랍연맹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종결과 미군의 단계적 철수로 중동 지역에 세력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라는 이런 틈새를 이용해 중동의 패권을 잡겠다고 핵개발과 급진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앞세워 공포와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이란을 저지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해결책 없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에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트럼프는 임기 초반부터 사위 제러드 커싱허를 중동 특사로 내세워 사우디 왕세자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쌓았으며 무기를 수출했고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자랑했지요.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 역대 정권과 달리 트럼프는 무기 판매와 투자 유치 즉 오일머니 차원에서 중동에 접근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자주 국방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시기와 물과 기름처럼 합칠 수 없는 사이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유엔이 두 국가 정상이 만나는 기적이 최근 일어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 만남에 한국이 깊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한국이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이 만남 덕분에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이 이들 국가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무슨 이득을 얻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볼 수 없을 것 같은 장면이 국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땅을 밟는 일이죠. 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내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감격에 젖은 얼굴을 내보였는데요. 이를 맞이한 아부다비 왕세제는 이스라엘 대통령을 위해 몸소 아부다비 공항 앞으로 나아가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예멘 반군은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아부다비 공항을 향해 드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유엔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가 명백했죠. 예멘 반군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라 공개했죠.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기에 아부다비 공항은 니촉즉발의 위험지대였습니다. 아무리 사전 준비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몰래 잠입한 반군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라엘 대통령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이번 만남의 소회를 밝히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평가를 남겼죠. 두 국가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진 시기는 최근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원수와도 같은 국가였습니다. 같은 이슬람을 믿는 팔레스타인이 살던 곳을 이스라엘이 점거하면서부터 이들의 악연은 시작되었죠. 1949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으로 지도에 표시할 정도였죠. 는 다른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고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좋아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극심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주요 아랍 국가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이스라엘과 수교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가 만일 이들 국가를 들어오려고 하면 입국을 거부할 정도였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포기하고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절대 이스라엘과 수교할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강경했는데요. 국가들 중 아랍에미리트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음과 동시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발표에 아랍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협력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 협력관계의 완성을 앞당긴 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평화에 한국이 크게 기여를 한 것이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모두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아크 부대를 시작으로 오랜 교류가 있었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의 모습에 감탄한 왕세제의 제안으로 시작된 아크 부대는 이제는 양국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것 외에도 각종 무기 수출 및 산업에 있어서 교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자랑하는 천궁 1위 UAE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전히 UAE는 한국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먼저 한국에게 FTA를 제안할 정도로 한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였습니다. 순환의 역사를 거쳐 독립국가를 건설한 유대인들과 일제치하의 식민지 역사를 거쳐 독립의 한국인들을 겹쳐서 보기 때문인데요. 전쟁 당시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은 대한민국을 도와 파병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 실천에 옮기기 직전이었지만 극우 정당인 마판미일의 방해에 지원군을 보내지 못한 역사가 있을 정도죠. 국가의 사이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들의 화해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산업적 군사적 교류가 빈번했던 한국을 중간다리 삼아 이 두 국가는 비로소 극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주요 무역 파트너로 발돋움한 한국의 주선을 받아들이면서 실리적인 이득까지 챙길 수 있었기에 두 국가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이번 만남이 굉장한 소득이었죠. 현재 중동의 정세는 혼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우군이었던 미국이 중동 정세에 손을 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중재로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아프간 사태를 빌어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들 중동 국가들은 강력한 우방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유엔의 경우 강력한 우방이 필요했죠. 군수 업계에서 큰손으로 평가받는 UAE는 최근 F-35를 비롯한 최신 무기를 미국이 판매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큰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적이었던 이란과의 핵 합의의 고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이란과 관계 회복에 나서자 이란과 대립관계인 유대인은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진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구책을 찾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한국의 주선으로 이들 국가는 단숨에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협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유대인은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었고 바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들 역시 앙금을 허물고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수립되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우군을 위해 과거의 해묵은 다툼을 잊고 새로운 동맹을 건설하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놀라운 군사기술과 더불어 보안기술에 탁월한데요.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 입장에선 이스라엘의 존재는 든든한 지원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엔의 홍보도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도움 덕분에 두 국가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변함없는 우호와 지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죠. 이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한국에게 특별한 선물까지 안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덕분에 군사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4조 원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천궁이 사용되는 것은 유래가 첫 번째인데요. 오랜 우호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무기 수출이지만 사실 천궁을 유해에 의해서 처음부터 받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창궁이 선택받은 것은 한국이 두 국가 사이를 중재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무기 수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국가입니다. 아이언돔은 구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이를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천궁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캔디의 핵심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유희가 한국으로부터 천궁을 수입하고 이스라엘의 기술 노하우를 이전받는다면 이외에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디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까지 UAE가 내다보고 한국 무기를 수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이스라엘 역시 아이언돔 판매를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구입 국가인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수입을 꺼려. 그런데 이번 유행이와의 관계 개선 덕분에 아이언돔을 수출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아이언돔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 개발에 있어 진척이 없었죠. 이스라엘에게서 아이언돔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기술을 완성해 한 발 앞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새로운 미사일 요격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며 레이저 요격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공중 발사 레이저로 드론 격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량을 거듭하고 실전에 레이저 무기가 투입된다면 발전된 아이언돔으로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기술까지도 한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위협의 수준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이 시점에 한국의 외교가 성과를 보인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는 셈인데요. 중동 국가의 협력이 점점 강화되는 이 시점에 한국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외교 덕에 박수를 보내며 어렵게 평화를 이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